가을 하면 전통적으로 이사철이기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인지 요즘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합니다. 네. 내 집을 마련하자니 장벽이 너무 높고요. 전세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인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2주에 걸쳐서 북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는 보통 봄, 가을에 이사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몰릴 때가 되면 이때 이 그렇죠. 전세를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대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북한은 어때요? 가을철에 한국에 정착을 했었는데 뭐 이사를 하면서 또 뭐 2년에 한 번씩 집을 옮겨 다녀야 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갔고요. 네. 사실 북한은 주거 이동 자체가 원활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사는 게 보통이어서 이사철이라고 따로 없는데 특히 이사를 가야 된다면 북한도 봄하고 가을이에요. 네. 그래요? 네. 이제 가을 하면은 또 수학철 아닙니까? 그래서 여유가 생겨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습관상 뭔가 이제 가을이 되면 그동안 1년 동안 열심히 모아온 돈을 뭔가 가치 있는 곳에 뭔가 재산을 축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또 소비하는 그런 또 습관들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우리는 이사를 하면 집들이라는 걸 하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인가요? 집들이를 하나요? 마찬가지예요. 북한은 온 동네가 다 와요. 네. 그래요? 네. 짐도 다 같이 날라서 청소도 다 같이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완전 명절같이. 그래서 이 집들이 때 어떤 걸 주냐면 좀 잘 살라고 한국은 뭐 두루마리 그 휴지 같은 휴지를 거 들고 하죠. 가잖아요. 북한은 줄담콩처럼 잘 뻗어 올라가면서 잘 살라고 줄담콩을 가지고 가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불처럼 이제 재산이 붙으라고 이제 성냥이나 라이터를 가져가는 네. 사람들이 좀 많고요. 근데 최근에는 좀 바뀌더라고요. 뭘로요? 최근에는 현금으로 많이 바뀌고 오, 있더라고요. 돈이 최고죠. 어디 가나 이렇게 돈이 처음. 네. 사실 그렇게 된다면 집들이가 환영회 겸 상견례 겸 동네 잔치 겸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한에서 단체로 집들이를 했답니다. 무슨 사연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농악대가 풍악을 울리고요. 한복을 입은 주민들이 단체로 나와서 춤까지 추는데요. 아주 시끌벅적하게 집들이를 하는 이유, 바로 수해 지역에 새 집이 완공됐기 때문입니다. 응애하는 김정은 원수님, 오늘 새 집을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 지금 그 글 씌워진 걸 보고 제가 지금 놀라고 있는데요. 항해북도 금천군 강북리 제가 2년을 살던 지역이에요. 아, 진짜요? 네, 수해를 입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집이 지어졌네요. 저런 형태를 문화주택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북한이 모든 건설에 속도전이라는 구호가 붙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도전에는 질이 그만큼 따라가야 되는데 어느 정도는 뭐 날림공사. 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뭔가 종이를 받는데요. 저건 뭔가요? 입사증입니다. 북한이 개인 소유권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나라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직설적은 아니지만 애들러 가면서 개인 소유를 인정해 주는 게 주택 부분이거든요. 네. 주택 사용권을 할 수 있는 입사증만 있으면 당당하게 이게 내 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문서와 다름없는 그렇죠. 거군요. 예. 근데 사실 되게 헷갈려요. 개인 사용권만 있지 소유권은 소유권은 없다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사증만 있으면 사고 팔 수 있다? 도대체 어떤 게 기준인지 잘 그래서 모르겠거든요. 북한 사회 시스템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는 게 사회주의 시스템 속에 자본주의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저는 2006년도에 국경 지역에 나와 살면서 집을 처음 샀었거든요. 당시 이제 한 방 3칸이고 부엌 있고 이랬었는데 8만 원에 샀거든요. 그때 당시 북한에서 8만 원이면 엄청 비싼 돈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사가지고 2년 살고 12만 원에 와. 팔았었거든요.
네. 근데 2000년대 가면서 북한에서도 시장이 확산이 되다 보니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가전제품도 또 많이 들여놓다 보니까 좀 더 넓은 집, 좋은 집을 선호를 하게 되니까 또 반면에 또 가난한 사람들은 장사 미천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또 집을 팔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교환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고 기존의 집을 매매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이제 실제로 집을 이제 지어서 파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이른바 이제 돈주. 이제 부동산의 이제 진입 장벽은 높지만 이제 이런 데 진출하는 거죠. 네. 최근 몇 년 사이 평양을 보면 고층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어요. 평양뿐만 아니라 지방에도 상당히 많은 이제 집들, 아파트들이 건설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제 단층집, 땅집들이 굉장히 즐비했습니다. 네. 북한 평양에는 재개발할 여지가 아직 많다는 거네요. 엄청 많죠. 이렇게 외곽 쪽으로 나가면 엄청 그 전부를 다 재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재건축을 주도하는 주체는 어디입니까? 북한에서 이제 누가 집을 짓느냐라고 봤을 때 국가와 뭐 기관 기업소 그리고 개인 이렇게 세 개의 주체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국가가 역량이 되지 않는다면 기관 기업소에게 할당을 하고 또 기관 기업소 같은 경우는 또 개인의 또 투자가 필요하다면 또 돈줄을 끌어들이는. 그래서 마치 이 세 개의 주체들이 혼합된 그런 메커니즘 하에서 집이 올라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북한과 같은 경우는 집을 지을 때 그렇게 많은 돈이 뭐 들지가 않습니다. 네. 뭐 인건비도 굉장히 싸죠. 땅도 어떻게 보면 뇌물을 좀 주면은 이제 정말 무상으로 이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지만 이 문제만 잘 해결한다면 이제 북한에서는 그 고무라진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고무라진다는 의미가 한 번 그 집을 지으면 이윤이 2배 이상 남는다는 네. 거죠. 네, 여기 사진에 나오는 거는요. 이제 북한의 모란봉 구역인데요. 네. 보면은 집들이 따닥따닥따닥 붙어 있지 않습니까? 단층 네. 집들이 이런 지역을 바로 개발업자가 선호한다라는 거죠. 아. 네,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지역이고 이 노후화된 지역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철거하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이 들이지 않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지으면 정말 이윤이 굉장히 많이 남는다는 거죠. 네. 예, 한 10년 후 지난 이 사진을 보면은요, 어느새 이렇게 고층 빌딩이 들어선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지어지는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그 평양 같은 경우는요, 새 아파트의 경우는 워낙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평균 보니까 한 15만 달러, 20만 달러, 30만 달러까지도 네. 가격이 가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는 재건축을 하면 뭐 조합원 분양이 있고 그렇죠. 또 일반 분양이 있고 뭐 이렇잖아요. 북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건설 주체들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 계획을 받을 때 몇만 세대를 지어라 이런 계획을 받죠. 그리고 받으면 총 10만 세대다 그러면 10만 세대 중에 30%는 선물 영역이에요. 공급형. 그 나머지를 가지고 그 건설 주체들이 그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한테도 주고 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건설 원가 뽑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거주민이었던 분들, 이런 분들은 철거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종종 분쟁이 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국가의 어떤 허가를 받기 전에 그 거주민과의 어떤 협력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내가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지으면 집 한 채를 주겠다. 이제 그런 약속은 반드시 해야 되고요. 예. 또 거기에다 더불어서 이 철거민이 원하는 그런 층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워낙 이제 층수가 좋은 곳은 먼저 비싼 가격에 혹은 이제 간부들이 또 가져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아파트를 다 건설을 하고 나면은 이 철거민과 이 부동산 개발업자와의 어떤 분쟁이 굉장히 끊이지 않은 이제 그런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공인된 어떤 공식적인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런 일들이 발생하나 보죠? 사실 그 계약이라는 것은 합니다. 예를 들면 맞도장을 찍는다고 하는데 그 철거민하고 그 부동산 개발업자와 뭐 아파트를 한 채 주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세세한 계약들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평양과 지역 간의 격차도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지방 같은 경우도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방이냐가 주택 건설에도 영향을 주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양강도 삼지연군도 아주 산골군이에요. 산골군임에도 불구하고 평양시에 못지않은 중요한 데죠. 네.
모든 건축물들의 실용성과 다양성, 조형예술화가 완벽하게 실현된 사회주의 문명의 축도인 삼지연군 읍지구의 저 희한한 현실. 그런 신식 그 아파트들이 들어섰고 문화시설도 엄청 최신식 그런 문화시설이 들어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이 그런 형태로 집을 건설을 하면 그 주변에도 같이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해산시 같은 경우도 삼지연시를 본격적으로 꾸리면서 해산시에서도 도로를 확장하고 그 도로 주변에다가 고층 건물을 세우고 이런 게 지금 엄청 많아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가 이제 장기화되면서 국경도 봉쇄가 됐잖아요. 이런 변화가 어떤 북한의 건설 붐이나 또 집값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떤가요? 사실 양강도 해산시를 제가 집중적으로 주택 조사를 많이 해오고 있는데요. 가격이 완전 떨어졌어요. 그 지난해만 해도 12만 위안, 네, 12만 위안에 팔리던 집이 9만 위안에 팔렸어요. 올해 아마 이게 코로나 영향을 좀 받아서 주택 매매가 안 되니까 부득이 팔아야 되는 사람은 속상하니까 가격을 낮춰서 팔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네. 다만 변화가 뭐냐면 이제 집값이 막 상승할 때는 집을 파는 사람이 갑이었다면 지금 이제 집을 사는 사람이 갑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건설 자재들 이 가격이 내려오기 때문에 올해 지금 투자해서 이제 집을 지어 놓으면 이제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전이 되면 훨씬 더 비싸게 팔릴 거다 그런 심리들이 작용을 해서 그런지 집을 또 건설하는 그런 현상들도 북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북한 집값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도 우리 귀에는 굉장히 생소하지만 이 노후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지금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이 부분도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반면에 또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북한도 최근엔 입지 조건이나 또 선호하는 층에 따라서 가격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데요. 다음 주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